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KTV 시네마를 통해 옛날 영화를 즐겨본다는 오늘의 베테랑. 때문에 KTV와도 남다른 인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런지 잠시 후 알아봅니다. 남다른 손녀 사랑 덕분에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있는 오늘의 베테랑. 그 행복한 미소만큼이나 통일을 위한 노력도 다방면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오늘의 베테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유호열 수석 부의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수석 부의장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전에 KTV 방송에서 몇 번 출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스튜디오에서도 뵙고요. 아,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북한 전문 학자로서 교수님으로서 오셨는데 이제 올해 그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교수가 좋으세요? 기관장이 좋으세요? 바로요. 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래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뭐가 좋으세요? 뭐 교수가 좋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교수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또 학생 가르치고 예. 그러니까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민주평통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예. 의장이 이제 대통령이시고 또 자문위원 한 2만 명 되고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고요. 네. 그래서 모든 거에 사실은 굉장히 그 말 한마디가 긴장되고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수가 뭐 저는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는 있지만 예. 뭐 이렇게 봐도 그냥 그 정도면 살만한 그런 그 직장 아닌가 직업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직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통 줄여서 이제 민주평통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습니다. 또 역사도 또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은 자세히 어떤 기관인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먼저 기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곳인지. 헌법의 92조에 보면 이제 그 대통령 의장으로 하는 네. 대통령께 이제 대북 통일 정책을 자문 건의하는 그런 기구고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국내외에 자문위원이 2만 명, 네. 2만 명 조금 못 됩니다만은 이제 2만 명 자문위원이 임기 2년으로 네. 이렇게 이제 그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께 대북 통일 정책 자문 건의하면서 국론을 이제 결집하고 여론을 네. 수렴하고 네. 그래서 분기별로 이제 대통령께 자문 건의도 이렇게 드리고 그게 이제 저희 주요 활동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뭐 평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희 평통 자문위원이 2만 명은 각 지역마다 또 해외에도 주요 나라에 다 이렇게 자문위원들이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그 자문위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자문위원 중에는 물론 이 통일과 이 북한 문제 전문가도 계시지만은 저희가 각 지역의 여론 주도층 그리고 예. 이제 지자체장들이 또 우리 그 대행 기관장이시고요. 네. 해외에는 이제 뭐 각국 주재 대사나 또 총영사 이런 분들이 다 대행 기관장으로 그 지역에 이제 덕망이 있고 또 통일에 관해서 역할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선거하고 추천하시고 네. 또 도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은 또 자동적으로 저희 그 자문위원이 되시니까 예. 굉장히 다양한 그 네, 직업이나 그렇군요. 또는 경력을 예. 가지신 분들이 저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 얼마 전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회의도 열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회의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 그 법정 회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 그 평통으로 보면 국내에는 17개 시도 그 지역 회의가 예. 있고요. 해외에도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일본, 중국, 유럽, 그다음에 아세안 이렇게 이제 5개 지역으로 그 권역이죠. 네. 그 지역으로 네. 이제 한 3,300명 자문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오시기는 어렵고 예. 그러니까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5월 달에는 이제 미국 지역의 자문위원님들 한 1,300명 되시는 분 중에 720명이 오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중국, 일본, 그다음에 이제 중남미, 카나다 여기 또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자문위원 오셨고요. 예.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이제 유럽과 아세안에 또 한 520명 오셨는데 이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오셔서
이 그 평통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제 점검하고 또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 정부 쪽, 그러니까 뭐 통일부 장관도 오셔서 강연하고 예. 외무부 차관도 오신 적이 있고 또 외무부 그 차관보급에 해당하는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도 오셔서 강연하시고 국방부에서도 이제 차관이 오실 때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각 부서의 주요 정책들을 우리 해외에 있는 자문위원님들께 정부의 그 최고 책임자분들이 직접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의장이신 우리 대통령님을 직접 이제 청와대에 방문해서 예. 예방하고 또 직접 말씀을 듣고 저희 또 의견도 드리고 네. 그런 그 행사를 3박 4일 일정으로 그렇게 이제 세 차례 했습니다. 취임하시고 한 1년 좀 안 되셨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신 것 예,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수석 부의장님께서 정말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우리 베테랑 네, 스튜디오를 그렇죠. 따뜻하게 예. 하고 계신데요. 이 모습이 이번 코너에서도 이어질까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저도 네. 궁금해요. 네. 자, 지금부터 진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되시나요? 예. 긴장, 이것도 거짓이냐, 진짜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수석 부의장께서는 올해 5월 7일 SNS에 영화 서울의 지붕 밑을 감상했다는 게시글을 남기셨습니다. 네. 이건 맞죠? 그렇습니다. 네, 이 영화가요, 1960년대 당시 그 서울의 어떤 서민들의 삶이나 네. 골목 풍경을 예. 담은 영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고 SNS에 당시 내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난다. 아, 서울의 예. 모습이 기억이 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럴 수 남기셨는데요. 있겠네요. 예. 예.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네. 그 1960년대 서울의 모습을 상세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기억해낼 수 있었던 건 바로 내 천재적인 기억력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천재적인 자신 있게 기억력 대답을 때문이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아니라고 나오는데. 바로. 아니라고 나오는데. 바로. 아니라고 나오는데요. 천재적이지 않은데요. 그 영화 보시고 많이 좀 떠오르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때 정도는 다 기억합니다. 유치원 때도 기억하고. 그때 일 다 예.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저는 사실은 한글을 저희 예. 어머니하고 이제 저희 형이 있었지만은, 예, 그때는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판 보고 한글 깨우쳤어요. 아,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요즘은 뭐 학원 가고 뭐 다 그러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천재세요. 그리고 천재의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요. 왜 박타비가 그렇게 읽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제가 또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석 부의장께서 SNS에 이 북한이나 통일 관련 글을 자주 올리시는데요. 그 밖에도 가족 사진이나 어렸을 때 이야기처럼 이 본인의 이야기도 종종 남기십니다. 아, 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유달리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데요. 네. 예.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질문 받으면 좀 많이 곤란했거든요. 나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애틋하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바로 답하시는데요.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 없이 바로 어머니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박타미가? 아, 실로 나왔네요. 평소에 어머니가 좀 많이 애틋하신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머니랑 지냈던 시간도 더 많고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는 아침에 나가셨다가 이제 저녁에 들어오시고 그러시니까 예. 어머니하고 지내는 시간도 많았고 네. 저희 어머니는 상당히 헌신적으로 저희 이제 키우실 때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뭐 예전에 가면 뭐 진짜 도시락 아침에 일찍 싸주시고 네. 뭐 하여간 들어올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챙겨주시고 예. 그랬으니 뭐 애틋할 수밖에 없죠. 감사하고. 특히 혹시 어렸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세요? 글쎄요, 우리 어머니는 하여간 그 공부를 잘 하게 하는데 많이 이렇게 좀 신경 써주셨던 것 같아요. 딴 거 일절 안 하고 이제 오로지 그 공부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과외 활동도 하고 과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친구들이랑 이제 저녁에 하면 이제 그 오락장 같은 데 갔다가도 오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네. 한 번은 그렇게 하다가 조금 늦었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그냥 길 밖에 쭉 나와 계시다가 제가 네. 예. 하여간 예. 늦게 들어오는 걸 보고는 예, 예. 쫓아오시는데 진짜 제 뺨을 한 대 때리시더라고요. 처음 제가 맞았어요. 처음 맞았는데
한 번 때리시면 막 우시는 거야. 아유. 그 어린 마음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했죠, 더. 그래서 좋은 학교 갔죠. 정말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어머님 덕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카메라 보고 예. 또 영상 편지 띄울까요? 예. 예. 어머니 참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말들을 늘 들으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어려울 때나 좋을 때 또 어머니한테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또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제까지 왔다 그런 그 마음입니다. 어머니 편하게 좋은 곳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아들이 여러 일을 할 때 힘이 되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그 덕으로 제가 열심히 하다가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유, 오늘 예. 숙연해지는데요. 정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석 부의장께서는 1974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자마자 영자신문사에 들어가셨습니다. 아, 예. 정말 똑똑한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근데 그 이유가 고시나 취업 준비도 물론 있겠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자 활동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기자 하면은 잘 아실 거예요. 다양한 사람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직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양한 사람 안에는 여자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여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한간에는 다양한 경험 쌓기 안에 원활한 연애사업이 포함 알아들으셨죠? 예. 연애 사업이 예.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예. 사실입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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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세요. 사실인 걸로. 아, 정말요? 다양한 경험 하시면서 거기에 연애 사업도 있었던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주가 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일이 바빠서. 예. 주는 안 됐지만 예, 예. 하셨던 거죠? 예. 미팅이나 이런. 미팅 그렇죠. 예. 뭐 1학년, 2학년 때는 많이 하죠. 예. 이제 과외도 하고 어.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뭐 집사람은 길 가는 우리 집사람 쫓아가가지고 저 대학교 3학년 때. 여기서 지금 연애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렇게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걸 연애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뭐 미팅을 해서 여러 이렇게 사람을 사귀거나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여기서 연애 사업이 이제 아내분과의 연애 사업을 말씀하시구나. 그래서 이 미팅 얘기를 하실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영자신문사 하면은 정말 우리는 정말 인텔리전트하고 굉장히 멋있고 이런 사람들만 이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경험을 강조하셨어요. 요즘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글쎄 아무래도 영자신문이니까 예. 외국분들 만날 기회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저희 대학에 와 있던 이제 외국인 그 강사분하고 이제 어쨌든 영어를 이제 그 풀프리딩도 하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이 70년대에 이렇게 외국인 만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이 좀 지내고 또 이제 취재한다고 하니까 뭐 여러 부류의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총장님들도 가서 뵙고 조금 자유롭게 얘기 드릴 수도 있었고 또 학교에 이제 좀 스타성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차범근 선수도 우리 학교 학생인데 사실은 제가 그 기자 때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셨나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조금 유명한 이런 학생들이 있거나 그러면 물론 이제 그 배우였던 학생도 있었던 것 같고요. 가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교내외에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만나기 좀 쉽지 않았을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듣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세계도 있구나 여러 가지 이런 그 견문을 좀 넓힐 수 있었죠. 현재는 모교인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듣기로는 강단에서 이 동갑내기 탈북민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북한 뭐 정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상담을 할 정도로 매우 친밀한 사이가 됐다고요.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간에는 이 동갑내기 벗과 어묵쟁반, 또 평양냉면, 개성장국 등 북한 음식 투어를 하면서 그렇게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투어 할 만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한데 맛있거든요. 그분하고는 안 하고 저희 제자들하고 사실인 걸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 주신 그분은 이제 학부에 네. 학부생으로 그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때가 아마 2002년인가 아마 그렇게 됐을 텐데. 예. 그러니까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북한에서 왔는데 북한어를 좀 제대로 공부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업 중에 여러 이제 저도 이제 도움을 많이 받죠. 네. 왜냐면 그랬을 것 이분은 이제 실제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요. 예. 온다 이제 군 부대에 있었고 당시에 이제 군 부대가 이제 그 무역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하니까 대외 사정도 좀 알고 강의하면서 거의 뭐 조교처럼 그렇게 이제 하다 보는데 언제 그 나이를 이제 그 물어보지 않았는데 네. 하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55년생.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했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저한테 이렇게 충격으로 왔던 게 그 1968년이 이제 제가 중학교 이제 그 입학하던 네. 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124군 부대도 있었고 하여간 그 위기도 있었고 말이죠. 예. 네. 날씨도 물론 추웠고 1월 달에. 그럼 그때는 그럼 너는 뭐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그 전후에서 67년, 68년 이럴 때 이제 푸에블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위기가 고조돼 가지고 예. 자기 할머니가 이제 자기 평양에 살았는데 예. 할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이제 평양 밖으로 그 이쪽에 그 이주를 해가지고 소개돼가지고 거기서 몇 달 지내다가 사태가 안정되고서 이제 평양으로 다시 왔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그 같은 시기에 뭐 물론 이제 평양하고 서울에 살았지만은 같은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우리는 뭐 물론 위기기는 위기였지만 정상적으로 다 수업하고 놀기도 하고 뭐 즐겁게 이제 그 행복하게 보냈는데. 예. 이분은 그 당시의 기억이 굉장히 아픈 기억이에요. 집을 떠나서 어디 뭐 그 시골에 가서 할머니하고 이제 지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떻게 하고 군대 어떻게 가고 이제 이런 생활을 서로 그 두 사람의 같은 나이니까 같은 그렇죠. 시간은 같은데 남과 북에 예. 살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이런 그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좀 많이 했죠. 네, 다음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석 부의장께서는 SNS로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저도 가끔 가서 보면요. 정말 매일 업데이트를 하시죠. 그렇죠. 네, 예, 정말 활발하게 SNS를 하고 예, 계시는데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떤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화면을 보시죠. 예. 아, 저기. 너무 예. 예쁘지 않아요? 정말 꽃밭에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는데요. 누굴까요? 모두 누굴까요? 뭐 가족인 것 같은데요. 가족에서 예. 사랑하는 아내분이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그 만났던 맞아요. 길거리에서 예. 만나가지고, 예, 그쵸. 그런데 정말 웬만큼 사랑하지 않고서야 저렇게 SNS 프로필 배경사진으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아마 수석 부의장께서는 누워서 떡 먹기일 거예요. 나는 긴장되시죠? 나는 결혼기념일을 연도와 월과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사실입니까? 예, 기억하죠. 약간 표정이 일그러지시긴 하셨지만. 아니, 그건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저 당연히 기억하는데요. 아, 정말? 좀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아니, 끼고 다니잖아, 아직도. 그럼 언제 결혼하셨나요? 제가 그 81년 3월 17일. 예. 예. 저희 맞는 확인할 거죠? 방법은 예, 없어요. 아니, 아주 올해 이제 35년. 예. 아, 근데 맞아요. 러브스토리 정말 듣고 싶었거든요. 예. 어떻게 이제 길 가다가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가지고 말을 건 거예요? 어떻게 만난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실제로 아까 이제 그 영자신문 얘기하셨는데 예, 저희 예. 이제 그 고려대학이 5월 5일이 이제 개교 기념일이라 예. 저희 이제 그 영자신문에서도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저 미국식으로 좀 우리 파티 한번 하자. 그래서 다 이제 그 이렇게 파트너들을 뭐 남자 기자는 뭐 여학생들 여학생과 여자, 함께. 그다음에 여자 기자들은 또 이제 남자 이렇게 파트너를 데려오는 걸로 데려오는 걸로. 예. 그래서 해서 이제 날짜를 딱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취재부장인가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후배들이 많고 이제 저 위로는 별로 안 계셨는데 제가 그래도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래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친구랑 같이 이제 가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여기 이런 게 있으니까 예. 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걸어서 이제 그 파티에 참석을 했죠.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영화 같지 않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저 파티에 데려가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 만나서 파티에 초대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 이런 거 하니까. 하니까. 멋있는 걸로. 멋있는 걸로. 네, 제가 또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석 부의장께서는 외손녀가 2명 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가 없는데요. 네. 작년 여름에 외손녀를 만나고 나서 그 안타까움과 반가운 마음을 짧게 그 SNS에 글을 남기셨거든요. 네. 제가 그중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붙들고 또 붙잡아도 썰물처럼 소용돌이 같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행복인가? 오. 아, 행복이란 어찌 그리도 짧기만 한가라고 쓰셨어요. 네. 시인가요?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자식들보다는 외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또 빨리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외손녀가 그렇죠. 정말, 저도 사진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귀엽고. 아, 그래서 외손녀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네. 자주 만나지 못하시겠어요? 자그마도 못해도 이제 페이스타임 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해요. 정말요? 네, 걔는 아침에 예. 할 때, 와. 네. 예,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 밤 11시 한 20분? 그럼 거기 이제 LA니까 시간이 아침에 한 7시 한 30분 이렇게 되거든요. 네. 20분, 30분. 걔네들 이제 아침 먹고 이제, 걔네들 아침 먹는 시간이 저하고는 이제 그 대화하는 시간. 네, 수석 부의장께서는 평양 4번, 금강산 6번 정도 방문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맞죠? 대충 하면 그렇게 그 됩니다. 정도, 그 정도 방문한 경험이 있으신데요. 예로부터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다들 네, 아실 거예요. 예. 남자는 남쪽 지방의 남자가 잘생겼고 여자는 북쪽 지방의 여자가 곱다. 이런 말인데요. 예.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수석 부의장께서는 지금 남쪽에 계시죠? 예. 그렇다면 이 남남북녀의 말은 나랑 정말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라 생각한다. 어떻습니까? 아닌데. 정말요?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몰라 거짓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속마음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다른 거 어떻게 읽을까요? 이것 봐, 이거 봐요. 이것 봐, 이거 봐요. 이것 봐, 이거 봐요. 내신 외모에 자신 있다. 이렇게 코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좁잖아요. 코가 이게 서양 코잖아요. 나도 조금 불안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짓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요. 아, 이게 거짓 반응도 하는군요. 아, 당연하죠. 예. 이거 사실만을 이걸 말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자신 있으시죠? 예. 그렇죠. 예라고 하셨어요. 아니, 근데- 어떻습니까? 저기 평양에 4번 가시고 또 금강산에 6번 갔다 오셨으면 이제 북한을 많이 가셔가지고 시선을 많이 보였을 예, 것 같은데요. 어떤 이런 그 남남북녀라는 그 말이 실제로 그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북쪽에 계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엄청 그 아주 그 부지런하고 예. 열심히 하고 이게 탈북민들 오신 분들을 뵈면 예, 뭐 오신 분 중에 한 70%, 75%는 여성분이지만 예. 오셔서 성공하고 잘 사는 분들, 뭐 남성분들이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닌데 두드러지게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이 정말 많다. 그 열심히 하고 오. 그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감 있고 막 이런 게 네. 그런 게 좀 두드러져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아 역시 그 북쪽 남남북녀라는 말 중에 그 북녀라고 얘기한 것 중에는 북쪽의 여성분들이 정말 그 생활력도 있고 그 강인하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제가 또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시장 조사 업체인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남성의 1인당 월간 화장품 구매 비용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세계 1위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누구? 보이시죠? 내시 외모에 자신 누군지는 알것 있는 같아요. 모습에 이렇게 꾸미는 모습까지 SNS에 실제로 올린 사진이라고 해요. 다른 사진도 준비했는데, 영화 배우인가요? 멋있죠? 네. 중절모에 선글라스까지. 저기 장소가 어딘가요? 이게 서울역 앞입니다. 서울역 네, 강우규 열사. 아, 네, 예. 그 앞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 관리를 하고 저렇게 멋진 사진을 찍는 거죠. 약간 팩이 약간 작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팩은 원래 정상인데 이제 면적이 좀 넓어졌습니다. 예. 네, 이렇게 수석 부의장께서는 이제 미용과 패션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자들을 일명 그 그루밍족이라고 하는데요. 수석 부의장께서는 60대를 이끄는 진정한 그루밍족이다라고 자신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거짓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60대에서 저렇게 팩을 하는 분이 예, 겸손하신가요? 그런다는 대답을 하셨는데요. 평소에 그래도 이게 관심 많으신가 봐요. 패션이며 미용이며. 글쎄요, 뭐 관심은 아니면 그래도 신경 쓰죠, 아무래도. 근데 신경 쓴 패션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주변 분들이 되게 멋지다, 패션 센스가 좋다 이런 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건 좀 그렇게 하는 게 예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듣긴 듣는다. 예. 자, 부회장님 그러면은 평소에도 일정이 바쁘실 텐데 예.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집이 이제 종로 5가인데요. 낙산 가서 올라가서 한 1시간 반 이렇게 쭉 돌아오면 그게 제일 그래도 체력 관리하기는 좋아요. 네. 근데 뭐 충분히 시간을 못 내서 그렇지. 제가 이제 만약에 체력 관리다 그러면 저는 낙산에 올라가서 거기 이제 운동기구들도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산이니까 뭐 서울의 뭐 남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을 오르고 이제 그 서울을 쭉 한번 아침에 둘러보고 내려오면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아주 정신 건강이 좋죠. 아까 제가 본 사진으로 딱 보니까 느낌에 찜질방에서 팩을 하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집에서 한 거고요. 네, 집에서 한 거고 최근에 뭐 거의 찜질방은 못 가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요. 네. 그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앞으로도 민주 평화 통일을 위해 건강 관리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가까운 미래의 민주 평화 통일을 응원하면서 이상으로 진실 게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석 부의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평화 통일 기반 구축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 여기서 그 말씀하신 구체적인 계획 또는 성과, 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그 평통 자문위원이 2만 명이신데요. 네네. 이분들이 정말 각 지역이나 기관에 그 오피니언 리더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그 파장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분들이 이 통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저는 그게 통일 준비에서 가장 그 성과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그 어떤 통일에 대한 그런 확신 또 그런 걸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대를 만들어 드리는 일. 그게 이제 제가 우선 해야 될 일인데 그걸 그래도 비교적 많이 했어요. 각 지역을 저희가 그 지역으로 치면 17개 시도 지역인데 거의 그 서울, 인천, 뭐 대구, 광주, 뭐 순천 이런 데 다 다녀봤던 것 같아요. 예. 각 지역에 가서 자문위원님들 만나서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어떤 통일 관련한 행사라든지 내실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일들 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지금 연일 계속된 핵실험으로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주평통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지난 그 9월 9일에 또 5차 핵실험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이 북한 핵이라고 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통일도 안 된다. 그런 생각, 그런 어떤 일종의 공감대를 만드는 일이 국내외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의 그 결의문도 또 성명서 이런 것도 발표하고 또 1인 시위도 했고 그 각 지역마다 이렇게 그 현수막도 이렇게 게시하고 또 해외 같으면은 이제 관련된 그 행사들을 주요 국가들은 또 그 북한 대사관도 있지 않습니까? 베를린에도 있고 영국 런던에도 있고 뉴욕에도 이제 대표부 있고 그럼 그 현장에 가서 북한 핵실험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 중단하고 대화 그리고 이제 그 비핵화를 통한 이제 통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현지
정부나 아니면 그 지방 정부 이런 차원의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그 설명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서 이제 네. 그 안에서 또 결의문이 나올 수 있게 네. 그런 그 활동하는 거. 그래서 국내 여론을 이렇게 조성하고 네. 또 그걸 하나의 그 우리의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할 수 있는 노력들 그런 것을 국내에서 집중적으로 하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그런 여론, 공감대 네. 그 만드는 일이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그 탈북 문제인데요. 이 대북 제재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해가지고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대북 제재의 어떤 효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대북 제재는 직접적인 그런 그 결과도 물론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러니까 제재하니까 이제 북한이 당장 그럼 우리 핵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물론 가장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기까지는 여러 주변의 상황들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이제 북한의 이 그 소위 외화 수입원이 되는 부분들을 제재를 통해서 통제를 하면 그것이 이제 북한 지도부의 어떤 그 압박 요인이 되고 더 큰 것은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 또는 해외에 나와 있는 그런 북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정책 또는 자기네의 정권이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일을 하고 있구나. 또 그렇게 하다가는 역시 뭐 개인도 그렇고 자기 체제들도 언젠가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 해서 예를 들어서 탈북을 한다든지 또는 그 뭐 충성도에 어떤 그 균열이 생긴다든지 그런 저는 우리가 제재를 통해서 북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으로서의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북한을 더 살피고 이해하면서 통일의 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청년들이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저희 베테랑 PD가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 특별한 행사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곳. 과연 어떤 행사가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쌀쌀한 날씨도 잊을 만큼 열심히 몸을 움직이며 안무를 맞춰보는 학생들. 오랜 시간 연습한 듯 아이돌 가수 뺨치는 완벽한 군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뿐사뿐 경쾌한 줄넘기 연습까지. 대체 오늘 어떤 행사가 열리는 건가요? 경기 지역 통일 한마당 대회 참여하려고 왔어요. 경기 지역 통일 한마당이 열려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을 위한 마음을 담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기 위한 특별한 경연의 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그런 마음들이 없고 그냥 통일이란 거는 다른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어떤 도전의식과 참여를 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화 통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물론 넘치는 끼를 가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오늘 경연은 더욱더 치열하고 흥미진진해질 텐데요. 저희는 상을 많이 이미 받아서 대회가 좋은 취지의 대회이길래 나왔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화이팅! 경연을 즐기고 각각의 참가팀을 응원하기 위해 어느덧 공연장의 객석도 만원 사례. 직전 순서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북에서 온 우리의 동포, 우리의 아들, 우리의 조카 아이들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리 집 아이들. 경연 시작 전 공연장의 분위기는 우리에게 맡겨라. 탈북아동 생활 공동체 우리 집 아이들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경연의 서막을 열었는데요. 공연장의 분위기를 후끈후끈하게 달아오르게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의미 있는 행사를 응원하기 위해 특별 지원군도 나섰습니다. 작게나마 시작하는 것이明年도 큰 행사로 발전될 수 있겠다 하는 어떤 희망을 갖고 씨앗을 보는 것 같습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평화로운 가운데서 저희 더 번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마음이 돼서 한 뜻을 모으는 그런 자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연의 첫 포문을 연 팀은 바로 밴드 라이머인데요. 첫 타자로 나서 긴장하는 기색도 없이 실력 발휘를 합니다. 경연의 꽃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참가자가 등장했는데요. 혼자서도 무대를 꽉 채우는 존재감을 뽐내며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특별한 노래 원드림 원코리아를 열창하는 팀도 있었는데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만큼 심사 기준도 궁금해집니다. 네, 심사 기준은 일단 통일 관련성, 그다음에 아이들이 준비하고 이런 하는 부분에 어떤 준비성,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가, 그다음에 참여율,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는가 해서 다양한 부분을 감안해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통일 관련성입니다. 두둥두둥 북소리가 들릴 때마다 관객들의 심장은 바운스 바운스.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의 고동을 표현한 난타 공연으로 경연장의 분위기는 점점 절정에 달하는데요. 초등학생들로 이루어진 문원 오케스트라. 야, 굉장히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마지막 참가 번호 9번. 네,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을지 박수로서 감사하겠습니다. 경연의 마지막을 장식할 문원 오케스트라. 문원 초등학교 학생 39명의 단원으로 이뤄진 오케스트라입니다. 태극기를 연상하게 하는 깜찍한 두건과 푸른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모습에서 경연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아름답게 편곡한 아리랑,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장르는 달라도 평화통일이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 마음껏 끼를 발산한 다양한 참가자들.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에게 통일을 향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문화사업의 의미까지 갖춘 행사였는데요. 드디어 참가자 모두가 가슴 졸이며 경연의 결과 발표만을 기다립니다. 제1회 대상, 명예 대상은 어디 있습니까? 문원 오케스트라! 마지막 순서를 장식했던 문원 오케스트라가 대상을 차지했는데요.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결과에 상관없이 즐겁게 즐기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만큼 실력에 대해 이게 상이 나온 거니까 기분 좋고 좀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2016 경기 지역 청년 통일 한마당. 내년에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청년들이 나라의 주역이 되고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 지역 청년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이 열심히 통일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통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과 건의에 힘쓰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국민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통일이 되면 탈북민들이 남북한의 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의 고위층의 탈북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제재와 압박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 대박이다. 블루오션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통일이 되면 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될 것 같은데요. 통일이 되면 뭐가 좋은 거죠?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참 뿌듯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기 좋은데요. 예.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는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 분께서는 먼저 탈북민에 대한 지원 여부를 물어보셨거든요. 탈북민들이 향후에 이제 통일이 되고 나면 남과 북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만큼 또 중요한 인재이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좀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뭐 탈북민들이 이제 우리 남한사에 정착하면 초기에 이제 그 정착하는 데 지원이 물론 있을 수 있고요. 뭐 아파트라든지 주거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하는 부분. 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뭐 중장년층은 그 북한에서 물론 이제 그 직업을 갖고 있고 또 본인의 그런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남한 사회에 와서는 그걸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재교육이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뭐 여러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또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일정한 정도 물론 여기에 완전히 정착하려면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겠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지만 일단은 본인들이 남한 사회에 와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에 어떤 어떤 행복감 그리고 이제 생활인으로서 또 성취감 가족을 꾸렸을 때 이제 그 안정되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고려해서 이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보다는 이제 상당히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굉장히 정착하기 살기 어려운 사회이지 않습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그런데도 이제 비교적 이제 안정된 그런 생활들을 누리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것은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 북한에서 온 그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이제 그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이 중요한데 그 교육 현장에서 이 성공하는 모습들 그런 게 이제 저는 관심이 많고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성공한 그런 북한 청년들을 보게 되는 게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다른 분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이 북한의 비핵화 이 부분을 과연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유엔에서 아주 강력한 270이라고 하는 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재의 아주 그냥 가장 아픈 부분이 중국이 일정한 정도 민생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북중 접경적인 단둥을 다녀왔는데요. 압록강 절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북쪽으로 화물차라든지 또는 하다못해 중장비도 들어가고요. 또 뭐 관광 버스도 이렇게 북한에서 왕래하고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북한이 필요로 한 부분들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린다. 이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손들고 이제 핵포기 안 하고 살겠다고 나오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시간과의 문제고 체제의 어떤 성격에 따른 문제인데 북한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체제보다도 폐쇄적이기도 하지만 아주 강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 체제고요. 지난 90년대에도 뭐 수백만이 굶어 죽어도 김정일이 국가나 또는 정권을 위해서 미사일 개발해야 되는데 돈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면에서 이제 제재를 통해서 당장 손을 들고 하는 그런 것은 다른 사회 같으면 벌써 이루어졌을 텐데 북한은 견뎌낸단 말이죠. 뭐 희생이 돼도 참아라 하고 누르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일관성 있고 지속성이 문제지 이것이 효과가 없으니까 이 제재는 이제 포기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요. 통일이 되면 뭐가 좋아지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분명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께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요? 저는 뭐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종의 섬 나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게 뭐 선박이나 항공 이외에는 없는데 그게 역시 육로를 통해서 가는 거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지금처럼 이제 중국이 저렇게 강성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만약에 지금 열린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형태로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 남한이 5천만이고 북한이 2,500만이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면 인구가 한 7,500에서 8천만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규모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기초 어떤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뭐 최소한 경제적으로만 보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이 알게 모를 유형무형의 제약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소가 되면
통일 한국이 갖는 그 위상은 뭐 여러 기관에서도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세계에서 정말 그 첫째, 둘째 가는 그런 1인당 GDP의 경우에 그렇지 않고 전체 규모로 따져도 저는 뭐 확실한 10위 이내에 강력한 그리고 아주 그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건 뭐 여러 통계 자료를 다 이렇게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종의 새로운 그 시대고요. 특히 이제 탈북민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한 3만 명 와 계신데요. 탈북민들 생각은 통일만 되면 자기들이 가서 이 독일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그 통합의 그런 그 전위대로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통일되면은 통일 비용이나 통일의 어떤 그 후유증을 염려하는 것보다는 그 후에 올 수 있는 여러 이런 편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 그럼 뭐 제가 그동안 북한이나 통일 문제를 이렇게 쭉 연구해 오면서도 내린 결론이에요. 통일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다. 그게 이제 평화적으로 오느냐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문제지. 통일되고 난 후의 상황은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말이죠. 북한을 좀 더 알 수 있게 되고 또 통일의 필요성을 좀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언론에서는 통일을 또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알아봐야죠. 예. 장하영의 이것이 알고 싶다. 시작하겠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숙명이자 사명입니다. 때문에 통일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전문가의 양성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문가 양성의 첫 단추인 대학의 북한학과가 점점 축소되거나 또는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자칫 이러다가는 통일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90년대에 그 전국의 7개 대학의 학부에 북한학과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남북 관계가 이제 활성화돼서 비교적 이제 학부, 물론 이제 대학원도 관련되는 학과가 있었습니다만은 학부가 이제 유지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주요 대학의 북한학과를 운영하던 대학들이 하나하나 이제 과 이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정액과 합치든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동국대하고 고려대 이 두 군데만 이제 학부에 북한학과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물론 대학원에서는 북한 뭐 통일 이런 관련한 전공자들을 꾸준히 이렇게 배출해내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을 우리가 준비한다. 북한을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그 전문가들을 학부 과정에서부터 양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3명 중 2명은 필요하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물론이고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젊은 층의 통일 인식 제고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여론조사 해봐도 예전에는 통일을 원하십니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이 당연히 통일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셨는데 최근에는 특히 이제 20대 또는 30대 초반 이런 분들은 한 30%에서 한 3분의 1까지는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 아니면 통일 필요 없다 이런 그 아주 답변들을 뭐 과거보다는 더 솔직해지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통일에 대한 그런 무관심 계층이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전 세계 우리 그 평통 협의회 GOPA가 이 통일 골든벨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예선부터 시작을 해서 본선까지 매우 많은 그 참여자들이 이 통일 골든벨을 통해서 통일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북한에 대한 정보를 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행사들이 여러 분야에서도 계속 이제 발굴되면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그 청년들이 네. 통일에 대한 그 이해도와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평통이 하고 있는 많은 일 중에 제가 이렇게 좀 그 손꼽아서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 평통이 할 만한 일이다 하면 그런 그 청년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런 그 통일 골든벨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평통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일 핵실험 강행은 물론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데요. 향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우리의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네.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바가 큰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제대로 된 어떤 그 대북 정책만 추진한다면 북한 뭐 정책을 네. 수립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북한 주민들도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 그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이런 그 입장이 매우 그 전략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중 관계라든지 또는 이제 미중 관계. 그래서 한중 관계가 조금 어긋난다 그러면 북한은 그것을 아주 호재로 삼아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 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이 북중 관계가 앞으로 우리 이 남북 관계나 또는 통일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고 지금보다는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중국에 대한 정책 우리가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정책과 이슈를 알아보는 장하영의 이것이 알고 싶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 베테랑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청자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를 했는데요. 유병임 씨가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학과 교수로 TV 출연을 하시면서 논리적인 말씀을 펼치신 수석 부의장님 팬입니다. 질문이 감동적인데요.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되셨다는 소식에 좋은 분이 임명되셨다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서 임기 동안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실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민주평통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자문위원님은 2만 명이지만 이 2만 명 자문위원님들이 우리 전체 5천만 또 해외에 있는 동포들까지 나가서 북한까지 하나의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네. 통일이라는 목표 또는 뭐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일종의 공감대.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이제 저희 같으면은 이제 청년, 여성 이런 그 대표들이 전체 회의도 하지만 이분들 간에 또 이제 단톡방같이처럼 이렇게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그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활성화해서 늘 이제 그 관심을 갖고 필요한 사항들 이렇게 의견 나눌 수 있는 서로가 이제 의견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그 하나의 그 기구 속에 있지만은 또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그 어떤 뭐 국가 간에도 이런 그 자매 결연이라든지 이런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달에는 대구하고 광주 우리 그 지역 회의 차원에서 이제 그 자매 결연에서 합동으로 이제 공동으로 음악회도 했고 그러고 나더니 이제 경남하고 이제 전남이 또 모여가지고 특별히 이제 하고 그 지역 회의 안에 또 협의회가 뭐 한 15개에서 한 20개 있는데 그들 간에도 또 일종의 그 특별한 그런 어떤 자매 결연을 맺어서 같이 이렇게 그 전체 틀에서도 하지만 그런 그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관심 있는 그 분야를 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교류도 하고 또 협력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하면은 이 활동에서 이제는 뭐 문화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이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뭐 지역 협의회 차원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시인협회, 그다음에 뭐 기로협회, 연세 드신 분들이 예술을 하는 그 단체거든요. 그리고 뭐 각 이런 단체들이 같이 우리 평통이라는 그 조직과 연계해서 활동을 하면은 그 숫자가 뭐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같이 이렇게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제가 평통 수석부장을 있는 동안에 좀 하고 싶은 또 해왔던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고요. 통일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평통 조직이 이제 35년 됐습니다만 아까 이제 아직 그렇게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 물론 이제 평통을 저희가 막 이게 평통 이런 것이다 이렇게 홍보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평통 조직이 이제 35년을 이어오면서 여러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 통일이라고 하는 그 큰 목표를 위해서 공감대를 만들고 결집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제 그 또 새로운 이제 그 임기의 자문위원님들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지속성을 또 이런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제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하실 일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분단된 지 66년. 이 오랜 기간 동안 이산 가족의 한과 통일에 대한 염원은 더 깊어지고 또 더 많아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말로만 하는 통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숙명이자 사명으로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베테랑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주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 꼭이요. 꼭이요.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아까 결혼기념일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십니까? 6월 25일입니다. 연도? 89년. 네. 그럼 SNS 프로필 배경사진은? 저는 인물 사진은 아니고요. 그냥 저기 자연. 자연. 우리는 베테랑.